조제 후 복용 가능 기간이란 약사가 약을 조제한 후에 환자에게 알려주는 정보로서요. 조제된 약이 최대 언제까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약제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약국에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조제 후 복용 가능 기간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으로 복약 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약제학적인 개념보다 약물 치료학적인 개념에 따라서 복약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감기약 3일치를 처방을 한 경우에 하루 3번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3일 동안 다 드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복약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효기간이 3일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해열제를 처방이 나왔는데 열이 날 때만, 필요할 때만 먹고 열이 없을 때는 안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처방이 나온 경우에는 이 남아있는 해열제가 과연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한 건지, 언제까지 먹을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이런 개념이 조제 후 복용 가능 기간이라는 개념이 약제학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개념을 미국에서는 Beyond Use Date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In Use Shelf Life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제 후 복용 가능 기간이라는 이런 용어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약입니다. 알약을 약국에서 샀던지 처방을 받아서 조제를 했던지 이런 식으로 PTP 포장이나 블리스터 포장이라고 해서 낱개로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여기에 적혀 있는 유효기간까지 끝까지 복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상당히 길고요. 만약에 뜯지 않은 이런 원통으로 뜯지 않은 개봉하지 않은 원통을 그대로 조제를 했던지 아니면은 구매를 했던지 이런 경우에는 1년 동안 약이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런 약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메가3 같은 이런 약들은 변질이 더 잘 됩니다. 쉽게 변질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연질값에 이런 경우에는 개봉 후 6개월 이내로만 보관이 가능하고 6개월 이내에 다 드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개봉 후에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큰 통입니다. 큰 통에 한 300정 들어가 있어요. 이게 혈압약인데요. 혈압약을 30정 한 달치만 처방을 받아가지고 작은 약병에 담아서 덜어서 조제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덜어서 조제가 된 경우에는 6개월 내로 원래 원통이 1년이었다면 이거는 6개월 이내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약포지로서 조제가 된 경우가 있죠. 이렇게 약국에서 거의 약포지로 이렇게 찍어서 조제를 해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대 2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는 미국 플로리다주 약사법에서 60일 이내로 약포지에 조제를 했을 때는 60일 이내로 복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영국이나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사회 가이드라인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MDS 포장의 경우 8주 이내에서 약효가 보장이 되고 그 후는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가루약입니다. 가루약을 이렇게 약포지에 포장을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최대 2주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성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연로하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알약을 드실 수가 없거든요. 연화곤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루약으로 조제를 하거나 한 달치를 두 달치를 이렇게 조제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거리에서 대학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이렇게 약포지로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치 초과로 어쩔 수 없이 조제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지퍼백으로 이중으로다가 이렇게 밀봉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2달 이내로 포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럽제입니다. 시럽제는 이렇게 해열제를 원통 그대로 조제를 하거나 사가신 경우에는 최대 개봉 후에 6개월 이내로 복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다른 통에 덜어서 조제를 하는 게 거의 이렇죠. 소아과에서 큰 시럽을 통에 덜어서 조제를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최대 4주 동안 이 시럽이 보관이 가능하고요. 또 간혹 가다가 이 시럽에다가 가루나 다른 것들을 섞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서도 이 시럽에는 요 가루약을 섞어서 조제해 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방이. 그런 경우에는 2주 동안 최대 2주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루약을 물에 타서 이렇게 조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항생제 뭐 이런 약들인데, 요 항생제는 조제할 때 물에 섞어서 조제를 하는데요. 조제 시점부터 냉장고에서 최대 일주일간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폐기를 해야 되고요. 요런 항생제 같은 경우는 가루인데요. 이게 지금 가루인데 물에 섞어서 조제를 하거든요. 조제 후 14일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자, 연고제입니다. 연고제 같은 경우에는 연고제를 원통 그대로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아니면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개봉 후 최대 6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연고를 약국에서 이렇게 연고곽으로 덜어서 조제가 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크림제를 처방을 받으셨다. 네, 연고하고 크림하고 좀 다른데요. 크림제 같은 경우에는 더 물 성분이 많기 때문에 연고보다 변질이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크림제를 개봉했을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크림을 연고곽에 이렇게 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1개월만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변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입제인데요. 흡입제 같은 경우는 개봉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원칙은 내가 포장지를 뜯은 순간, 그 순간부터 1년 이내로 사용을 해주시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흡입제들이 보통 3개월 정도의 유효기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국에서 흡입제를, 기침에 대한, 천식에 대한 흡입제를 이렇게 사용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봉하고 3개월 후에는 버리고 새로 처방을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오염이 되고 자꾸 노출이 돼 가지고 약효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안약 같은 경우에는 안약은 안약마다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안약들이 개봉 후에 한 달 이내입니다. 일회용 안약 같은 경우에는 개봉 후 12시간 이내인데, 가능하면 빨리 한 번만 쓰고 폐기하는 게 좋고, 최대 잘 보관하면은 12시간 이내로 보관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슐린 주사제입니다. 인슐린 주사제는 기본적으로 냉장 보관을 하는데요. 사용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온에서 꺼내놓고 쓰셔도 좋습니다. 꺼내놓고 쓰셔도 좋은데, 인슐린 제제에 따라서 2주에서 한 달, 보통 요 정도 사이로 상온에서 꺼내놓고 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